안녕하세요. 비욘디 채널 여러분. 저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박형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화홍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기침, 흔한 증상의 숨겨진 신호라는 주제로 이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기침이 되게 흔한 증상인데 이제 기관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환들도 다르고 이제 기관별로 생각해야 될 것도 다른데 오늘 기침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이제 흔하고 간단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재밌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침이 사실 되게 흔하죠. 그래서 되게 놓치는 질환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면 네, 그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제 올려주시면 제가 이따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에 되게 많이 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호흡기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에서 감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이 찾게 되는데 그때 주 증상이 이제 기침이고 삶의 질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제 수면 방해 당연히 기침을 하게 되면은 밤에 자다가 기침 때문에 깨고 그러면 또 잠도 잘 안 오고 이제 잠도 수면의 질이 망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누군가 앞에서 기침을 하게 되면은 내가 괜히 뭔가 이 사람한테 옮길 것 같고 그래서 대화가 위축되거나 이제 일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하게 접하고 조금 이제 익숙해서 또 감기겠거니 하면서 놓치게 되는 그런 질환들도 있는 게 또 기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병원에 처음 방문을 하게 되면은 의사가 처음 이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기침하셨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되셨어요? 라는 얘기를 물어보게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이 좀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이 어떤 분은 나는 2, 3주 정도 됐는데 조금 이제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8주가 넘어갔는데도 좀 됐어요.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3주 혹은 8주 혹은 그 사이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환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예후나 관리해야 될 방안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언제부터 그러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얘기하게 되고요. 뭐 지금 질문 주시는 분들처럼 6주째 기침이 멈추지 않아요. 이렇게 기침하시면은 이제 보통은 저희 외래에 많이 찾아오시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 얘기 듣다 보면은 요 얘기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3주 정도 이제 기침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요 내용이 중요한데 처음에 목이 좀 따끔거리면서 열이 확실하게 났었다. 막 몸살도 있고 막 으슬으슬 추웠다. 라고 하면은 이게 확실하게 감염, 그러니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감염이 생겨서 이 증상이 생겼다가 점점 증상이 사그라든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조금 이 사람은 좀 좋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우리가 살 같은 데도 까져도 처음에 까져서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면 여기 이렇게 조금 이제 물집이 생기면서 나중에 새살이 돋게 되는데 이런 새살이 돋을 때는 조금 가렵잖아요. 이게 기관지도 마찬가지여서 이제 기관지염 생겼다가 조금씩 안정이 되면은 여기 간지러우면서 이제 가래나 이런 건 없어지고 까끌까끌거리면서 기침을 하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좋아질 이제 코스가 되기 때문에 뭐 감염 후 기침이라고 이제 의학 용어도 있는데 이러신 분들은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기침을 조금 억제하는 약만 써도 이제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팠는지 이제 확실하게 열이 났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요. 이러면 이제 그래도 좀 이제 회복될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니까 난 처음에 뚜렷하게 뭐 이제 목이 많이 아프거나 혹은 열이 많이 나거나 혹은 뭐 이제 몸살이 있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그냥 기침을 좀 시작을 했고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기침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뭐 밤이나 새벽 혹은 찬 공기를 쐈을 때 뭔가 기침을 좀 더 많이 하고 낮에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게 흔하게 생기는 감염 때문에 생기는 이제 기침이 아니라 다른 쪽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봄이나 환절기 때 이렇게 기침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알레르기가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기침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기나 이런 쪽이랑은 좀 다른 형태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감기가 나는 감기 많이 걸려요. 그리고 뭐 이제 그러신 분들이 이제 외래에 또 오시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나는 감기에 걸렸는데 이번에 또 감기다. 근데 감기약이 잘 안 듣는다. 이렇게 보통들 오세요.
근데 건강한 성인이 이제 CDC 이제 기준을 이제 보면은 한 2에서 4회 정도 감기에 걸린다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이런 감기 환자나 기관지염, 폐렴 환자를 보고 있는데도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감기에 걸립니다. 그 얘기는 잘 이렇게 그 마스크를 쓰고 이제 프로텍션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이제 다 이렇게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좀 없다는 거고, 이것보다 많게 되면은 사실은 감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고, 물론 이게 늘 그런 건 아니고 65세 이상이거나 뭐 담배를 피거나 뭐 당뇨가 있거나 뭐 이제 만성 질환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면역이 떨어져서 이게 자주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건강한 성인이면은 내가 너무 자주의 감기에 걸렸을 때 조금 한 번 더 이게 정말 감기가 맞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어린이는 아예 얘기가 다릅니다. 어린이는 우리가 뭐 학교 다니거나 이렇게 어린이집 가거나 이러면은 매일 그 무리에 있으면서 이 친구가 감기 걸리면 이거 옮고 저 친구가 감기 오면 또 옮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자주 걸려도 괜찮고, 당연히 이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어머니는 훨씬 더 감기에 자주 걸릴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게 아닌 이제 건강한 성인은 이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자주 감기에 걸리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부분은 기억을 못 하세요. 사실 우리가 한번 감기에 걸렸다가 나으면 이제 또 내가 감기에 걸렸는지 혹은 얼마나 걸렸는지를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저는 항상 제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이 있는데 저 친구는 저번에도 감기 걸리고 이번에도 감기 걸리고 이번엔 폐렴이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당뇨에 실제로 걸려 있어서 이렇게 자주 걸리는 사람인데, 저는 옆에서 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데 본인은 또 기억을 못 하세요. 이제 보통 환자분들은 이런 걸 잊고, 근데 AI는 보통을 기억을 하는데, 이제 이 무슨 말이냐? 요런 패턴들을 잘 봐야 되고, 3월이나 9월에 환절기 때 자꾸 감기 걸린다? 그러면 사실 감기가 아니라 이건 알레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침을 했는데 감기를 오인해서 그냥 약 먹고 그냥 이제 넘겼던 케이스일 수 있다. 이런 분들은 기침형 천식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되게 많거든요. 이제 봄, 가을에 콧물 나고 재채기하고 이런 분들 많은데, 보통은 그냥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해서 따로 뭐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병원 가서 잠깐 약 받고 그냥 끝내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알레르기 비염을 관리를 해줘야 되고, 저조차도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는 거를 대학교 때까지 몰랐다가 이제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 알게 되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는데 본인께서는 계속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다가 제가 이제 의사가 되고 진단을 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처럼 되게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 되게 좀 경하고 이제 반복이 되지만 이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환절기 때 자꾸 감기 걸렸다 이러신 분들은 뭐 이때도 사실 바이러스가 많기도 한데, 그런 분들은 이제 뭔가 알레르기성 질환이 아닌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기침을 잊었지만 우리가 요즘에 뭐 그 세상이 좋아져서 AI가 많이 좀 들어왔잖아요. 저희 헬미닥이라고 하는 앱도 있는데, 이런 데에 들어와서 마이데이터를 연동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1년 동안 받았던 내역을 쭉 들어가서 리뷰를 해보고 AI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건 제 건데 제가 받았던 약들을 한번 리뷰를 해주면서 실제로 제가 1년 동안 뭐 요로 감염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 혹은 코의 알레르기 때문에 병원 갔던 내용들을 이렇게 이벤트별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뭐 1년 동안 얼마나 감기 걸렸는지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시면은 요 앱에 들어가서 이렇게 마이 데이터로 연동을 해가지고 리뷰를 해보면은, 아, 내가 뭔가 이게 봄 환절기 때 많이 이렇게 감기에 걸리는구나, 이런 거를 리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주가 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만성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성 기침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그 기관지염 요거랑은 별도입니다. 만성 기침은 이제 보통 원인이 있는데,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실에 오게 되면은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요. 보통 엑스레이, 일단 폐기능 검사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감별이 되고, CT 찍게 되면은 구조적인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됐나를 물어보고, 감기가 끝나고 나서 그런 건 아닌지를 물어보고, 그 외에 뭐 이런 심한 악화 요인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동반해서 반드시 물어보는 게 코, 목, 이물감입니다. 이게 코가 뒤로 넘어가는 게 저도 지금은 있는데, 이제 그 포스트 네이탈들이 후비로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넘어가는 거를 자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한 50%쯤 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콧물 나세요 하면은, 아, 뭐 콧물 없는데요,
이러시면 이렇게 그 잘 물어보게 되면은 뒤로 넘어가는 건 있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가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이것도 기침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요. 근데 이런 거랑 별개로 아예 가래에서 피가 나거나 체중이 빠지거나 호흡곤란, 숨이 차거나 이러면은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것들은 이제 조금 더 다르게 보게 되고요. 이제 이게 사실 되게 우리 외래에서 만성 기침, 즉 한 2달 정도 넘은 사람들은 요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게 한 30%쯤 됩니다. 그래서 코 속에서 이제 콧물이 생겼다가 이게 쭉 뒤로 넘어가서 이제 목에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은 여기서 기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건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뭔가 감기 걸려서 코에 끈끈한 이런 가래가 있다가 이게 뒤로 넘어가면은 목 뒤로 하나씩 하나씩 목이 아프면서 거기가 자극이 되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그게 가래 넘어가더라도 여기가 아프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런 염증이 있는 콧물이 뒤로 넘어가서 밤에 있다가 이제 목에 잠기게 되면은 이게 자꾸 여기를 자극해서 기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만성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나 만성 부비동염, 그러니까 코 옆에 이렇게 염증이 있다가 자게 되면은 이게 쭉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에 밤 동안 염증을 일으키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래가 나오면서 가래를 뱉었더니 기침을 좀 한다. 이러신 분들은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어서 이런 이 코에서 염증이 나는 그런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게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식. 사실 천식이 제 생각에는 만성 기침의 한 70%는 차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쌕쌕 소리가 들리는 거를 우리가 천식이라고 하는데 쌕쌕 소리가 들리는 게 이유가 보면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여기까지 상기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목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요 기관지가 하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기도 쪽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기관지에 이런 식으로 점점 기관지가 좁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하수구가 막혀서 거기가 이제 막히게 되면 좀 빡빡해지잖아요. 그럼 빡빡해지면은 물은 소리가 안 나고 막히지만 공기 같은 경우는 이게 막히게 되면 소리가 쌕쌕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쌕쌕거린다고 라기보다는 힝힝한 이런 소리가 안쪽에서 들리는데 그러면은 기도가 좁아졌구나. 내가 혹시 천식은 아닌가? 혹은 천식은 아니더라도 기관지염이 굉장히 심하면 기도가 좁아지면서 저런 소리가 나는데 이런 소리가 들릴 때는 병원 가서 반드시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기생충 같은 영화를 봐도 천식 걸렸다라고 하면은 뭐 꽃가루 조금 떨어뜨리거나 뭐 복숭아가루 조금만 떨어뜨려도 엄청 기침하면서 숨 차고 막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드라마에서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경한 천식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은 나는 그렇게 막 심하진 않던데 라고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천식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이런 쌕쌕거리면서 심하게 숨차 하시는 천식이 있는가 하면 이거보다 조금 더 경한데 이렇게 기관지가 조금 두터워져 있고 여기에 이제 만성적인 염증이 있어서 이렇게 기관지가 두터워지면은 조금만 자극이 생겨도 기침을 하거든요. 근데 기침만 해요. 뭐 숨차거나 쌕쌕거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기침만 하는 천식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악화 요인, 야간이나 새벽 혹은 찬 공기가 있거나 뭐 운동하거나 이럴 때만 기침을 해서 나는 기침이 아니라 뭔가 그냥 좀 기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러신 분들 와서 검사해 보면은 이제 천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침만 하는 천식들도 좀 있다. 그래서 내가 쌕쌕거리가 이런 게 없는데 이제 보통 계절성으로 나빠지게 되면은 천식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이게 제가 자꾸 이 천식을 얘기를 드리는 게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절대 아니라고 하세요. 자기는 그런 적 없다. 나는 이제 알레르기 앓은 적도 없고 뭐 그렇다라고 하시는데 검사해 보면 나오는 경우가 흔하고 예전에는 3대 기침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그 GERD라고 해서 이제 위식도 역류염이라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별로 없고 상당수는 이렇게 천식이니까 그러신 분들, 네, 만성 기침 때문에 여러 번 이제 병원 방문해 보셨던 분들은 천식 검사 한번 해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재밌는 케이스인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병력으로 검사해 보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있으면은 이제 CT나 이런 걸 찍어서 보기도 하고 내시경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내시경은 이제 조금 이런 폐 질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대부분은 아마 기관지 내시경이라고 폐도 내시경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폐도 직접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엑스레이를 찍고 폐기능 검사를 해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있는 이제 기침은 조금 이제 별개로 봅니다. 보통은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있는 기침은 폐렴이고요. 폐렴은 아시다시피 열이 많이 나고 몸이 춥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오한이 들고 이런 식의 패턴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폐렴 걸리면은 이제 그거대로 항생제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만성적으로 아마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은데 기침을 좀 만성적으로 했고 그런데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폐가 구조적으로 망가진 거고요. 그러면 뭐 만성 기관지 확장증 혹은 기관지 점액으로 아예 이렇게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내시경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 외에 기관지에 이물, 땅콩이 끼거나 뭐 플라스틱이 끼거나 이러신 분들도 간혹 있고요. 그 외에 흔한 거는 뭐 결핵이 있거나 폐암이거나 이러신 분들은 엑스레이에서 보이면서 뭔가 만성적인 기침을 하는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이분도 나이가 조금 한 중년 여성이었던 것 같고요. 원인 이제 원래 만성 질환이 있어서 어느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다니셨던 분인데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있고 자꾸 기침을 하는데 피가 좀 나서 이상해서 좀 보는 거고 여기 안쪽이 이제 실제로 기관지 내부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피가 좀 나면서 여기 뭐가 덩어리져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좀 빼려고 제가 내시경적으로 보는 이제 상황이고 가래가 이상하게 많다. 그래서 안쪽에 뭐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니까 여기 하나, 둘,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둘, 여기 실제로 세 개의 기관지 구멍이 있고 안쪽을 자세하게 이렇게 피가 나는 데를 이렇게 물로 씻어가면서 안쪽을 보고 있는데 여기가 원래 구멍이 있는 데인데 구멍이 지금 피로 막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몇 번 이제 피를 걷어내다 보니까 안쪽에 뭐가 좀 하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피가 나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잘 이렇게 걷어내서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하얀 게 두 개가 보이죠? 원래는 이게 보이면 안 되는 이제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스콥을 이제 이런 이제 그 관을 하나 넣어서 빼려고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크라이오 프로브라고 얼려서 빼는 겁니다. 이제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먹다가 이제 아이스크림에 혀 대보신 분들 아는데 혀에 그냥 이렇게 아이스크림 딱 대면은 혀가 아이스크림이 딱 붙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떨어져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아이싱이 있어서 여기를 딱 얼리면은 여기 있는 이물들이 딱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이물에다가 요 그 관을 넣어서 얼리는 장면이고요. 얼리면은 이렇게 이제 요게 딸려 나오죠. 이게 쭉 따라 나와 가지고 요걸 빼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안에 여기 떨어져서 다시 한번 내려가서 보면은 이 물건을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반원으로 생기는 땅콩입니다. 그래서 땅콩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피가 나고 거기가 기관지가 막히고 이제 가래가 차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본인께서는 나는 땅콩 살에 들린 적 전혀 없다라고 하셨는데 만성 기침이 있어서 실제로 내시경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런 땅콩이 걸려 있던 상황이었고 이 나머지 하나는 이제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서 결국은 빼지 못해 가지고 다른 병원 가서 수술했던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나이 드시고 조금 이제 그런 인지가 좀 떨어지거나 혹은 좀 이제 기력이 없는데 이상하게 기침을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CT를 찍었는데 CT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른쪽 폐고 여기가 왼쪽 폐인데 여기가 기관지인데 기관지가 여기는 늘어나 있는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거고요. 왼쪽을 보게 되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볼록하게 하얀색으로 이제 뭔가 폐렴처럼 이렇게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도 막 그렇게 폐렴처럼 열이 나거나 뭐 이제 엄청 오한이 있거나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폐렴이 있어서 좀 이상하다. 안쪽을 들어가서 그래도 균이라도 얻고 뭔가 물을 뿌려서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간 케이스였는데 이분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알레르기성 기관지 폐 아스페길루스라는 좀 특이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아까 그분과는 다르게 여기 이렇게 되게 끈적한 가래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는 맨날 보니까 이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그냥 가래가 있네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를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지실 거고요. 이런 거는 그냥 가래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빠지는데 여기 있는 이런 가래들은 딱 보셔도 뭔가 애들 코처럼 되게 딱딱한데 저희가 앞에 내시경을 넣어서 앞에다가 이렇게 압력을 걸어서 석션으로 빼려고
이제 앞에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안 보이는 건데, 이게 아무리 이렇게 넣어서 빼려고 해도 거의 안 빠지는 형태의 가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 빼줘야 되는 그런 형태의 가래고요. 제가 이걸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저도 이런 케이스가 지금까지 내시경 하면서 한 두 케이스 정도 있었는데 되게 흔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래가 꽉 차 있으면은 이것도 아까 이제 보여드린 방법으로 빼거나 아니면 포셉을 넣어서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안 빠져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 겸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잡을 수 있는 포셉의 기구를 넣어서 빼려고 좀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요. 애기들 코딱지 한번 이렇게 그 빼보려고 했던 어머니들은 아마 아실 텐데, 코딱지를 이렇게 딱 잡아서 빼면은 딱 거기만 빠지고 뒤에 코딱지는 안 빠지거든요. 지금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게 뭐 암이나 이런 이렇게 조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아서 뜯으면은 거기가 어느 정도 뜯기는데, 이거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잡아서 뜯어봐도 딱 이렇게 요 끝에만 딱 뜯기고 나머지는 안 뜯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빼다가는 한도 끝도 없이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었고, 나중에 이게 진단이 되어서 요 질환이라는 거를 알레르기성 기관지폐 아스퍼길루스라는 병인데, 이게 천식이 있고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 있으면서 이런 곰팡이에 되게 감작이 되면은 이런 식의 병이 생기는데, 이게 곰팡이에 되게 예민해져서 그 근처에 계속 염증이 생기고 저기가 아예 꽉 막히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조금 치료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내시경을 들어가서 이제 보는 상황이고, 그러면 아까 보셨던 거기 있는 가래가 조금 야들야들해집니다. 그럼 야들야들해졌을 때 이걸 내시경을 들어가서 아까처럼 똑같이 석션을 해도 이번에는 이렇게 쭉 뭔가 이제 이제 딸려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쭉 내시경을 빼면서 요게 촥 나와가지고 제가 이걸 빼보니까 실제로 한 이 정도는 가래가 안쪽에 박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시경을 이렇게 빼고 다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실제로 봤을 때 어, 아까 그 가래들이 다 빠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을 빼줘야 되는 가래들도 있다. 이렇게 특이한 질병들은 우리가 내시경을 직접 보고 CT로 봐서 여기 이상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들어가서 치료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기침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래된 기침은 보통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기침, 뭐 감기가 오래간에 해도 보통 8주 이상 되거나 혹은 너무 자주 걸리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계절에 따른 패턴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이런 뭐 피가 나거나 체중 감소가 있거나 이러면은 이제 병원에 꼭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 5가지 정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AI가 이렇게 증상이 있으면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문진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헬미닥 앱이고요. 기침이 자주 나요라고 하면은 뭐 글씨가 조금 작긴 한데, 뭐 이제 기침이 시작된 시점은 언제세요? 뭐 가래는 나오세요? 해서 병원에서 의사가 물어보듯이 물어보고, 뭐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가래도 있어요. 라고 답을 하면은 뭐 가래 색깔이 어때요? 뭐 투명한가요? 뭐 노란색인가요? 녹색인가요? 뭐 열도 나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문을 한 다음에 설문지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지금 폐렴이 의심이 되는지 뭐 폐결핵이 의심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알려주니까, 뭐 꼭 이런 블레트 포인트가 아니어도 이렇게 자기 증상이 있을 때 궁금하면 물어보고, 여기서 뭔가 이상한 얘기하네, 뭐 감기가 아니라 뭔가 다른 질환 얘기하네 하면은 병원 가서 한번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셔도 좋고, 저희 외래에 오시게 되면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이제 토의하고, 뭐 제가 원하는 형태, 이제 이게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앱에 들어가서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채팅창에 올려온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네, 그 딸기 바나나님, 감기 걸린 뒤로 6주째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고 하셨고, 하루에 30번에서 40번 정도 기침한다고 하셨는데, 6주면은 조금 깁니다. 아까 뭐 이제 감염 후 기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통은 조금은 사그라들거나, 기침을 하더라도 가래는 좀 사라지고 조금 마른 기침으로 좀 오래 가시는 분들이 좀 왕왕 있는데, 보통 6주가 넘어가게 되면은 검사를 좀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물론 딱 6주째에서 약 일주일 썼는데 좋아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염 후 기침이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
근처 병원에서 한 1, 2주 정도 약 쓰고도 호전이 없거나 그러면은 병원에 이제 종합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혹은 지금 당장 그렇게 이제 진료 보기 좀 어려우시면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약을 한 번 더 먹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얍얍님, 이제 가래는 거의 없고 마른 기침인데 밤에 특히 심하다. 누우면 더 심해지는데 왜 그럴까요? 아까 요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상기도 기침 증후군 때문에도 좀 그럴 수 있고요. 밤에 심해지는 게 사실 기관지염도 좀 그렇고 이런 이제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나 천식이 다 그런데 요 지금 세 가지만으로는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서 아까 이제 설명드리고도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은 다시 한번 저에게 뭐 채팅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versatile 캣님 요님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목이 좀 간질간질거리고 한 시간 정도 기침이 난다. 비염 때문일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주셨는데 제가 요 내용들은 아까 이제 상기도 기침 증후군 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이제 상기해 보시고 이제 요 알레르기 비염인 경우는 이제 대부분 먹는 약으로는 조절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코에 뿌리는 이제 비강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그 약이 훨씬 효과가 좋고 먹는 이제 항히스타민제로는 이제 알레르기에 대한 조절이 보통 잘 안 돼서 이제 제가 코에 뭐 뿌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꼭 약국 가서 다른 종류의 이제 코에 뿌리는 비강 이제 분무 이제 스프레이를 사서 쓰시는데 그거랑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는 전혀 효과가 다르고 기준도 달라서 만약에 자꾸 아침에 일어나는데 목이 자꾸 간질거리고 기침이 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계절성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병원 가서 뭐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레이어님, 저는 아침만 되면은 매 마르던 코가 갑자기 콧물로 가득 차면서 가래도 많이 생긴다. 병원에 가보니까 잘 모르겠다면서 감기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뭐 그렇다고 했다라고 하시면은 요게 아침만 되면 그렇다. 요게 아까 말씀드린 계절성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사그라들긴 했는데 요 한 1, 2주 전에는 되게 봄철이어서 굉장히 알레르기 환자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계절성을 탄다라고 하면은 내가 알레르기 쪽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증이나 열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염성은 조금 이제 그 가능성이 떨어지겠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비동염은 왜 생기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알레르기성이냐 아니면 이제 만성 부비동염이냐는 전혀 다릅니다. 만성 부비동염은 이제 여기가 부비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코 옆에 있는 이제 공간인데 여기에 감염성으로 자꾸 이제 반복해서 염증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이제 오랫동안 이 감염이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거고요. 알레르기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재해 있는 내가 어떤 유발 요인에 예민한데 그게 보통은 우리가 호흡기라고 하는 게 코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비동 그리고 목 이제 폐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여기에 전반적으로 이제 알레르기에 영향을 받는데 이제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사람이 코로 숨 쉬니까 코에 영향을 받아서 이쪽이 좀 예민해지는 건데요. 알레르기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가 특별한 꽃가루나 뭐 이제 나무가 이제 그 풀이나 이런 것들이 예민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에 이제 반응을 염증으로 하게 되고 이 염증이 콧물 나고 이 코가 붓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생기는 거여서 그런 원인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오영도님 이제 극심한 감기로 기침을 하는데 허리가 기침에 흔들려서 엄청 긴장하고 있다. 기침할 때 가슴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허리가 흔들려서 이제 약한 허리가 견뎌주기만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그 허리 얘기하셨는데 기침 때문에 허리가 부러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침을 하면 사람이 이제 콜록 하면서 이제 몸에 힘을 딱 주게 되는데 그때 근육이 확 긴장을 하게 되면은 이 근육의 힘 때문에 척추가 못 버티면은 척추가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압박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분들은 이제 원래 골다공증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침이 생겨서 이제 확 그 근육이 이제 뼈가 부러질 만큼 수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뼈가 실제로 부러집니다. 그래서 약한 허리가 문제다라고 하시면은 기침약을 써서
요 기침을 조절을 하셔야지 그냥 뭐 감기니까 낫겠지 뭐 그런 생각하시고 지내시다가 이제 허리 풀어지면은 굉장히 고생하시니까 요 허리 한번 생각하시고 조절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쵸? AI 공부 많이 하시고 병원에 쓰이는 처음 알았다고 하셨는데 요 AI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진료 보니까 저랑 물어보는 게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진료 보실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 외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오게 되면은 제가 그거를 또 서머리에서 보는 방법이 또 있고 앞으로는 이제 환자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도 지금은 우리가 병원 가면은 이제 어떤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받을 때 사실 저희도 지금 팜플렛 같은 게 별로 없어서 뭐 COPD나 천식이나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도 AI로 이제 환자분들에게 딱 맞는 그런 설명들을 이제 만들어서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바뀌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병원에 아마 점점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가래 콧물 빼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이거 좋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쪽에 염증을 이제 제거해 주는 게 좋고 뭐 이제 만성 부비동염 있으신 분들은 이쪽을 아예 코로 세척을 하기도 하는데 뭐 인터넷에 보면 여기 이렇게 셀라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생리식염수 요거를 이렇게 코에다 뿌려가지고 여기를 세척을 하기도 하고 이제 부비동염 심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세척을 해서 빼주면 좋고요. 어떤 종류의 염증이든 이렇게 세척을 해서 빼는 게 훨씬 더 염증 관리하는데 좋습니다. 설명 참 쉽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쉽게 알아들으시게 하려고 제가 가급적 의학 용어 안 쓰고 이제 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게임 호스피탈님, 네, 게임 같은 병원인가 보네요. 그래서 기침 가래가 심해서 담배를 좀 줄여볼까 하는데요.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금연초 같은 게 괜찮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금연 클리닉은 안 하고 있어서 여기에 아마 가정의학과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이런 붙이는 패치들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약국이나 이런 데서도 아마 제가 예전에 들을 때는 금연 클리닉을 조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약국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사분이랑 상의하셔서 쓰시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아서 담배를 끊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담배만 많이 펴서 생기는 기침이 좀 따로 있는데요. 제가 이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은 이제 구강에서 시작해서 폐로 쭉 영향을 주게 되겠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목이나 이런 데서 가래가 좀 끓고 그냥 기침 정도 하는데 이게 점점 기관지를 좁게 해서 이거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기관지가 만성적으로 좁아져 있는 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이제 어느 순간은 기침 가래 하다가 숨이 차네. 내가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보다 숨이 찬다는 느낌이 들거나 혹은 조금 계단 올라갔는데 숨이 차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빨리 담배를 끊고 병원에 가야 되는 이제 시점이 됩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아니 그냥 담배 펴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하시면서 지내셔서 병원에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그쯤 되면은 이제 병이 막 시작할 시기가 되는 거고 그 나이가 보통은 50대에서 60대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담배를 그만 필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링링님, 저희 엄마는 비염이 있으신데 그거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기침이 시작돼서 기침이 멈추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 얘기는 그 비염이 있으신 분들 알레르기 비염이면은 알레르기 비염의 40%는 천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진단이 되느냐? 우리나라는 천식이 조금 다 기침형 천식이어서 그런지 되게 그 진단율이 낮거든요. 최근엔 점점 올라오고 있는 추세긴 한데 이게 혹시 천식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지 아닌지는 봐야 되고 천식이 없더라도 그냥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콧물 같은 게 뒤로 넘어가서 기침을 생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성이 많으니까 진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포수님, 대학병원에서 검사 결과는 정상이고 가래도 없는데 기침은 조금씩 하고 있고 그냥 놔둬도 될까요? 맹문 동탕을 먹고 있는데 좀 괜찮다. 제가 이제 그 한의사 라이센스는 없어서 맹문 동탕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대학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이제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CT만 찍었는데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폐기능 검사랑 다 했는데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게 이제 검사의 정도가 폐기능 검사도 그냥 건강검진에서 하는 기본 검사가 있고, 저희처럼 이제 뭐 그런 이제 호기산화 질소나 혹은 기관지 유발 검사나 이런 것들까지 해서 이제 보는 검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의 정도도 조금씩은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래도 없는데 기침은 조금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폭포수님의 나이와 담배를 피는지 여부, 알레르기성 이제 질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그런 앱에서 한번 물어보시고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머님, 이분은 감기가 다 나았는데도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말을 할 때마다 기침을 동반해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저희 강의 조금 이제 늦게 들어오셨으면은 이런 게 있는데요. 그 감기가 끝난 쯤에서 기침을 하고 이제 처음에 목이 따끔거리거나 열이 확실하게 있었는데 증상이 조금 사그라들면서 기침만 한다. 이러신 분들은 기침약 쓰면서 보통 한 이제 4주에서 5주까지는 그냥 약 먹고 보셔도 보통 됩니다. 그래서 근데 기침할 때 많이 불편하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하기도 쪽에서 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비인후과에서 약 쓰시는 스타일과 제가 쓰는 스타일이 조금 달라서 저는 코데인이나 이런 거를 좀 쓰는 스타일인데 이건 호흡기내과에서 약을 한번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병원별로 쓰는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링링님, 어른들은 물만 마셔도 사례가 걸리시는데 두드리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요게 이제 이것도 케이스마다 다르고요. 이제 사례가 들리는 게 그냥 이제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이제 걸어 다니고 일상생활 다 하시는데 사례가 좀 걸린다. 이런 거는 이제 보통은 큰 문제가 잘 안 되는데 이제 보통 치매가 있거나 파킨슨이 있거나 아예 막 이제 거의 생활을 누워서 하거나 이제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사례가 걸린다. 이거는 조금 이제 위험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치매가 오래되거나 파킨슨이 있거나 해서 이런 이 꿀떡할 때 필요한 인두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목 쪽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물만 마셔도 사례가 걸린다라는 얘기는 음식을 먹어도 사례가 걸린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때 두드리면은 당연히 그때 잠깐 기침을 좀 진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물이 간다는 얘기는 뭐 주스도 넘어갈 거고 밥알도 넘어갈 거고 다른 것도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혹시 이게 연화곤란 때문에 이제 흡인성 폐렴이 생기진 않을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앞서 보여드린 이런 이제 그 땅콩 같은 게 이제 목에 끼게 되는 이제 이유도 아까 그런 이제 그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땅콩 먹다가 이게 기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땅콩은 아예 흡수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이제 물이나 이런 염증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제 음식물들은 폐에 넘어가서 폐렴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목이 걸리네요 라고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이게 혹시 뭐 폐렴으로 이어지진 않을까를 생각을 하시고 뭐 재활의학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연화 검사 같은 걸 해보거든요. 그런 데서 해보셔도 되고 이것 때문에 아예 가래가 많이 생기고 열이 난다면은 저희 호흡기내과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몬스터 레이어님, 진료보다가 감기로 찾아오던 환자가 감기가 아니었던 경우도 있을까요? 어제 방금 말씀해주신 폐쇄성 폐질환이요.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다들 본인이 이제 감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오시는데 감기를 잘 뜯어보고 증상을 보고 이제 다시 이제 그거를 정리하는 게 의사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뭐 실제로 감기인데 감기가 아니었던 케이스는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요. 실제로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글쎄요, 한 3, 40% 정도는 이제 아닌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40분 정도 제가 이제 흔한 기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잘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강의 내용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고, 이제 궁금한 내용들은 저희 이제 뭐 이제 댓글이나 아니면 이제 앱에서 물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랬는데 결국은 진료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병원 오셔서, 저희 외래 오시면은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